한 종양학자가 한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환자들의 90%는 이미 그들을 죽일 과정이 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살고 익숙한 대로 먹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버린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질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조용히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무해하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는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을 했습니다. 세포는 바이러스나 나이 때문에 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산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하는 모든 것은 세포의 생명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천천히 질식시킵니다. 그는 8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를 따르면 가장 무서운 진단으로부터 몸의 힘과 보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생각들이 같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산소라는 단어를 적고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질병인지, 무력감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를 지원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용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바르부르크의 발견은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 바르부르크는 단순한 뇌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포호흡 연구는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암을 연구할 때 나중에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들의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상적인 호흡 대신에 그들은 설탕을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의 시작입니다.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미립감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호흡하는 한 질병은 없다. 그는 의학에 반대하지 않았고 무기력함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습관으로 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그 후에 왜 몸이 배신하는지 놀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올바르게 호흡하고 충만하게 사는 능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이 되기 전에 그것을 잃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르부르크는 단순히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보호의 열쇠가 된 8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규칙 1번, 아침을 올바르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대충 먹거나 아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이미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살아있음. 바르부르크는 주장했습니다. 하루는 공복에 물 한 잔으로 시작해야 하며 가능하면 레몬즙 몇 방울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혈액을 알칼리화하고 장기를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몸이 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는 산소를 덜 받으며 장기는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약화, 피로, 염증, 그리고 결국 질병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이야기했습니다. 1967년에 그녀는 아침 커피를 레몬물로 대체했습니다. 단 3주 만에 부기가 사라지고 소화가 개선되었으며 머리에 무거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탈수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규칙은 우리가 매일 접시에 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부에서 천천히 자신을 파괴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규칙 번호 2, 매일 샐러드를 먹기. 추천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소가 단순히 곁들임 요리라고 생각하며 고기나 빵을 먹으면 채소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르부르크는 신선한 채소, 특히 녹색 채소가 몸의 알칼리,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세포가 호흡할 수 없게 되는 효소를 공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부족하면 환경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산성 환경은 염증이 발생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관절 통증, 약함, 노화. 바로 그때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손톱, 피부,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산성화입니다. 매일 레몬 주스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샐러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신 안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음식과 싸우지 않고 음식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샐러드를 식단에 추가했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로 간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규칙 번호 3, 구원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배고픔이 몰려오면 손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들로 향합니다. 달콤한 것, 짠 것, 밀가루 음식, 쿠키, 크래커, 사탕, 및 기타 작은 것들. 하지만 바르부르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 각각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설탕과 소금은 혈액 산성화의 주범입니다. 산성도가 높아지면 세포는 문자 그대로 숨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방어력이 약해지고 몸은 내부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르부르크는 대체품으로 이 아몬드를 추천했습니다. 이 견과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안정적인 포도당 수치와 알칼리성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스피룰리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철분, 단백질, 그리고 바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장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 것을 아몬드와 레몬물로 대체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피로가 사라졌고 피부가 젊었을 때처럼 빛났습니다. 규칙 네 번째, 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에게 산을 제거해 줍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산성화된다고 바르부르크가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혈액은 정체되고 림프는 정화되지 않으며 산과 독소가 축적되어 세포가 다시 산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운동기구나 마라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부르크는 매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정거장을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없이 3층까지 올라가고 잠자기 전에 산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을 정화하며 부족했던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한 노인이 말하길 매일 15분씩 산책을 시작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더니 2주 후에는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잠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사들은 놀랐고 그는 움직임이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르부르크는 이것을 가장 과소평가된 생명의 원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규칙 번호 5. 호흡 아니면 파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것을 하지만 거의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르부르크는 깊은 호흡이 없으면 세포가 굶주리기 시작하고 굶주림은 항상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먼지, 배기가스, 스트레스 환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얕게 호흡하며 그들의 폐는 3분의 1만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 뇌, 심장, 혈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부르크가 했던 것은 깨끗한 공기를 찾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우레리 깊고 의식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몇 초 동안 숨을 멈춘 후 천천히 내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 운동을 그는 매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발코니에서 호흡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후 혈압이 낮아지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뇌를 다시 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호흡하더라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단입니다. 특히 고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잘못 먹고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규칙 번호 6. 고기, 친구인가 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단순히 단백질로 생각하지만 바르부르크는 고기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요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튀기거나 훈제된 기름진 고기는 신체에 부담을 주고 혈액의 산도를 높이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는 조금 다른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삶거나 찐 저지방 고기를 하루에 한 번 최대 150g까지 먹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몸이 쉬고 정화되고 회복되는 해독의 날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삶은 고기와 주 1회 채식주의자로 전환한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한 달 후 복통이 사라지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고기조차도 접시에 숨겨진 적이 있다면 구해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소가 항상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지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채소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생각들이 같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고기라는 단어를 적고 보통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리고 해독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를 지원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 번호 7. 해로울 수 있는 채소들. 채소는 건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바르부르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채소가 알칼리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오히려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특히 전분이 풍부하고 빠르게 설탕으로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감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흰 감자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염증을 악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세포가 산소를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알칼리성 채소를 추천했습니다. 브뤼셀 콩나물, 아스파라거스, 호박, 가지, 피망. 이 음식들은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정화작용도 합니다. 이들은 균형을 회복시키고 비타민을 공급하며 장의 올바른 기능을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가 호흡하는 것을 돕습니다. 보로네시의 한 남자는 감자 섭취를 중단하고 매일 채소를 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피로가 줄어들고 배변이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피부가 더 깨끗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알칼리성 식단도 모든 생명의 주요 요소를 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며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규칙 번호 8. 물, 생명과 건강의 기초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몸은 장기에서 물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바르부르크가 말했습니다. 세포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로 살아갑니다. 물을 통해 영양소가 공급되고 독소가 배출되며 온도와 산 알칼리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는 하루에 최소한 2리터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주스나 탄산음료가 아닌 깨끗하고 따뜻한 가능하면 알칼리성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시작하여 하루 종일 계속해야 합니다. 한 남자는 차와 레모네이드를 간단한 물로 바꾼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2주 후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피로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르부르크는 경고했습니다. 단 한 잔의 달콤한 탄산음료의 해를 중화하려면 물 30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왜 결과와 싸워야 할까요?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되고 물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바르부르크의 주요 발견은 과학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가 생애 말년에 내린 한 가지 간단한 결론에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오토 바르부르크는 왜 세포가 죽는지 그리고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지만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세포에 산소가 없으면 질병이 시작됩니다. 산소가 있으면 질병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들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샌드위치 대신 샐러드, 쿠키 대신 아몬드, 앉아있기 대신 산책, 깊은 숨, 가볍게 삶은 고기, 알칼리성 채소, 물.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세포에 생명을 되찾아주고 강하고 명확하며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르부르크는 건강이 선택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됩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도 보고 계시고 이 생각들이 같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균형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바르부르크의 규칙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를 지원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